장관님, 소년범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현재는 그 소년범을 따로, 그러니까 그 일반 범 아니고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하는 것을 소년범으로 따로 하는 경우 까닭이, 그 법의 취지가 소년 시기에 처분한 것은 그 이후에 장래에 신상에 어떤 그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원래 그 법의 취지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입 학폭으로 탈락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이 소년범과 관련해서 대학 입시 결과에 대한 조사가 교육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불합격되는데, 이보다 심각할 수 있는 강력 범죄 등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매뉴얼이라든지 기준이 없다라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장관님 말씀처럼 소년범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고 소년범의 목적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년범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소년범이 아니고 일반 형법을 받고 그 있는 재소자들에게도 사실은 그 재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검정고시라는 지원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장관님, 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되는데, 네. 강력 범죄, 가령 강간이라든지 뭐 강도, 살인 이런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정하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그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하기가 어려워서 입법 사항이 아닐까 싶고,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서 법률로 이렇게 해주시는 근거가 마련되면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네. 이 소년범에 대한 논의라든지 사회적 불안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소년범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입법 미비 사항이 있다라면 저희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상입니다. 노력하고 그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태 의원님께서 장관님께 그 학교 폭력 그 사태에 대한 대입 반영 문제와 그다음에 과거의 소년범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또 대입 반영 문제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관님의 말씀은 이제 법적인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소년범 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진학에 대입 자료에 뭐 반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법적인 미비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교화의 방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방금 하셨죠. 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세워졌고 2026학년도부터 이게 적용이 되죠,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에도 그 학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학교 폭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학생들의 폭력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일어났던 폭력 사건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관님? 네, 학생 시절에 학교 안에서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고,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 간에 일어난 것들까지를 대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에서 행해졌던 폭행, 폭력 이런 것들은 이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겁니까? 학교 안이 아니고 학생이 대상이 아니면? 글쎄요. 네. 한번 그거 살펴보시고 뭐 네. 장관님께서 그렇게 아주 섬세한 부분들까지 말씀하시기 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그 모 배우의 소년범 그 이력이
미친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고 문제는 본인이 이름까지 뭐 배우가 가명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름까지 변경하고 굉장히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굉장히 쇄신을 했었죠. 이미지를 굉장히 포장을 했었죠. 그것이 국민적인 공분이 사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교화의 무게를 두기 위해서 전혀 입시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지 않고 학교 폭력을 일으켰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철저하게 2026년부터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네, 어쨌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 폭력에 관한 것을 실제로 이제 그 대학 입시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그것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꾸준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 배경이 있었죠.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 때문에 불거졌고 당시에 민주당과 현재의 여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켰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한다면 장관님께서 그렇게 브로드하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소년범 전력을 가진 그 강력범죄를 저지른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와 못지않은 정보를 학교가 가지고 있고 대입 과정에서는 반영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정의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력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